우리는 살면서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나에게는 아무도 없다. 언제나 부족하다는 느낌이 든다. 이렇게 내적 감정에서 올라오는 알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단 무기력과 무감각에 빠져있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번아웃, 알 수 없는 무기력과 같은 심리적인 고통에 대해 어린 시절 겪게 된 몸의 문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쓴 당신의 어린 시절이 울고 있다를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은 우리의 어린 시절 생애 초기, 몸속에 꼭꼭 숨어 있다. 우리는 자라면서 무관심, 거절과 같은 고통을 겪을 때 정신이 몸을 벗어나는 현상을 겪습니다. 일명 혼이 나갔다는 말을 예로 들 수 있죠. 하지만 스스로가 아프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한 채 아무렇지 않게 일상을 살아가지만 살면서 우리도 모르는 고통으로 나타나 당혹스럽게 합니다. 이렇게 몸에 대해 제대로 자각하지 못하면 욕구와 감정을 잘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저자는 고통에 대해 연구하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을 자기조절이라고 하며 이것은 긴장을 풀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능력, 집중하고 집중력을 유지하는 능력, 충동을 느끼고 통제하는 능력과 좌절에 잘 대처하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자기조절 능력이 어떠신가요? 집중을 얼마나 잘 하시나요? 차분히 책을 읽거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나요? 평소에 평정심은 잘 유지하시나요?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아니면 항상 움직여야 하는 성격인가요? 사람들은 생각보다 자기 몸의 반응을 모릅니다. 뇌는 자율신경계를 통해 우리의 몸을 조절합니다. 자율신경계는 깨어서 흥분, 각성하는 상태의 교감신경과 휴식을 취하며 이완시키는 부교감신경으로 서로를 시소처럼 제어하며 몸의 활동과 휴식 주기를 조절합니다. 상황에 따라 이 진동폭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능력은 사람마다 다르며 이 폭을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이 바로 자기조절 능력과 직결됩니다. 그런데 이 두 신경계가 자가조절 능력을 상실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상태가 오래 지속될수록 사람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 더 많은 피로감을 느낍니다. 쉴 때 번아웃 상태로, 일을 할 때는 아주 작은 일조차도 전쟁터에 있는 것처럼 온몸이 긴장 상태로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해보면 됩니다. 감정 기복이 큰 것처럼 쉴 때와 활동할 때의 보폭이 너무 큰 거죠. 문제는 이렇게 신경계가 과도하게 활성화된 상태로 오래 지속되면 자극에 익숙해져서 평온함을 지루함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과연 제대로 쉴 수 있을까요? 별거 아닌 일도 위험이라고 생각하며 모든 일에 온 신경이 곤두선 채 주의력을 집중하는 사람과 세상이 자신에게 친절하고 어딜 가든 자신의 편이 되어줄 거라 이완된 상태에 있는 이 두 사람에게 세상을 대하는 자세와 관점이 과연 같을까요? 저자는 인간이 태어나 성장할 때 5가지 학습과제를 통해 인생을 얼마나 잘 살아가는지 결정하는데 오늘 영상에서 몇 가지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격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과거 상처로 인한 반응이며 익숙해진 패턴이라면 어떨까요? 첫 번째, 나는 안전한가입니다. 이 시기는 임신과 출산 직후 과정까지의 시기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이유로 세상에 태어나는데 사랑의 결실로 혹은 원치 않는 임신과 같은 다양한 동기들이 있으며 이런 동기들은 아이의 마음속에 가게 된다고 합니다. 만약 당신이 원하지 않는 사람과 아주 비좁은 공간에서 9달 동안 함께 지내는 것처럼 그곳이 도망칠 수 없는 폐쇄된 공간이라면 어떨까요? 어머니가 느끼는 온갖 감정들은 아이에게 흔적을 남기고 바깥 세상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때 처음으로 몸에 대한 감정을 갖게 됩니다. 아기가 태어난 직후엔 엄마의 배 위에 올려두어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라고 하는데 이때 아기가 엄마와 외부에서 처음 접촉을 하고 엄마 목소리를 들으며 자기 존재를 인식하는 순간이라고 합니다. 신생아들은 30cm에서 40cm 정도 거리 안의 물체만 볼 수 있는데 이 거리가 바로 엄마의 가슴에서 눈까지의 거리이며 아이는 이 순간을 통해 자신이 살아있다는 존재감을 인식하고 안심을 합니다. 만약 임신에서 분만까지의 과정, 분만 직후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면 이 경험들이 결핍감을 낳게 되어 아기에게 외로움, 단절, 무가치의 감정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이런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평생 자신도 모르는 채로 나는 사람들과 다르고 세상이 낯설다는 느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들은 내면의 깊은 그리움을 안고 살면서 평생 안식처를 찾아 헤매지만 사실 종국적인 안식처는 자기 자신이며 자기 몸에 도달하여 스스로를 느끼는 것이라고 합니다.
한 연구에서 제왕절개를 통해 태어난 아기들은 자신의 몸을 잘 느끼지 못하며 자연 분만을 통해 출산 과정에 적극적으로 함께하며 태어난 아기들보다 뭔가를 시도하는 의지도 약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느끼는 고통 중 많은 부분은 몸을 제대로 느끼는 작업, 즉 육체화가 안 되어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몸을 편안하게 느끼게 되면 자신의 삶에서 의미를 느끼고 다른 사람들과 유대감을 편안히 맺게 되는데, 어린 시절 태어나자마자 혼자 방치되었거나 고통스러운 경험을 한 사람은 자신의 몸을 인식하는 육체화 과정을 거치지 못한 채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 안착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몸을 인식하지 못해서 주로 현실이 아닌 상상, 가상의 세계와 같은 자신만의 정신세계에서 살아갑니다. 어른이 돼도 세상이 텅 빈 상태로 홀로 남겨진 느낌, 또는 남들과 다른 느낌으로 살며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보지 못하고 삶의 의미에 대해 끊임없는 고민 등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이 세상은 위험한 곳이다. 나는 환영받지 못한다. 나는 이곳에 속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과 나는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지적 능력이 발달하여 세상을 해석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통찰력이 생기지만, 바로 이런 이유로 인해 자신과 세상 사이 메울 수 없는 틈이 생겨 사람과의 유대감을 못 느끼고 외로움에 익숙해집니다. 몸을 통해 감정을 느껴야 자신에게 편안해져서 타인에게 마음을 열 수 있는데, 몸으로 뭔가를 잘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신경심리학의 연구에 따르면 뇌의 변연계 손상으로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차를 마시고 싶은지 커피를 마시고 싶은지도 결정하기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사람이 어떤 결정을 내리려면 방향을 이끄는 내부 감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제대로 감지하지 못해서 생기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의 바닥에는 몸의 감각이 깔려 있으며 자신의 몸 상태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면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모르고 결국 욕망을 충족하지도 못하게 됩니다. 즉 욕구를 모르게 돼서 체념하거나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육체와 가정을 거치지 못한 이들에게 나타나는 신체 증상은 얕은 호흡이며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저장하지 못해 다른 사람에게 쉽게 에너지를 뺏기고 지칩니다. 두 번째는, 당신은 당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태어나서 처음 2년 동안 아이는 서서히 욕구와 감정의 차이를 구분하기 시작하는데, 이 욕구가 어떻게 충족되는지에 따라 나중에 욕구에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결정됩니다. 어린 시절에 충분히 관심을 받지 못하면 어른이 되어서도 끊임없이 결핍감을 느낍니다. 관심이 결핍된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자신의 욕구를 잘 표현하지 못하며 체념이 습관처럼 몸에 배어있고 어떻게 해도 충분히 채워지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나는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나에게는 아무도 없다. 나는 할 수 없다. 언제나 부족하다는 느낌이 든다. 이런 감정을 갖고 있다 보니 욕구를 제대로 표현하는 데 서투르며 자신이 쓸모있는 존재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원하는 걸 고집하기보다 포기하는 것을 택합니다. 내면의 결핍감을 느끼며 자신의 욕구를 모르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이 필요한 것을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표현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데, 아이러니하게 원하는 것이 뭔지 모른다는 점이 핵심이죠. 당신은 지금 당신에게 뭐가 필요한지 말로 표현할 수 있나요? 사실 우리 대부분은 원하는 것을 말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그것을 배워본 적이 없으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배우자나 연인이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알아줄 거야 라고 내심 바라기만 하죠. 여기서 원하는 것을 말한다는 것은 불만을 드러내는 것과는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불만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하지만 구체적으로 진짜 필요한 게 뭔지를 말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예를 들면, 나는 지금 두려운 기분이 들어. 그래서 잠시 내 손 좀 잡아주면 좋겠어. 무슨 말인지 감이 오시나요? 여기서 말하는 원하는 것은 표현하지 못하는 자신의 속마음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쉽게 포기하고 체념하며 도전하지 않는 성격의 특징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욕구에 거절당한 경험이 고통스러워서 포기를 선택하는데, 이들은 기본적으로 인간에게 깊은 불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거절을 반복하면서 어린 시절의 경험을 재연출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은 아무것도 받은 게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이들은 독립적인 사람으로 자라나며 남의 도움 없이 혼자서 여기저기 돌아다니거나 자기 혼자 힘으로 목표를 달성한 다음에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이들이 갖고 있는 기본 정서는 두려움이며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었다가 거절당할까봐 두렵고 관계를 맺었다가 상처받을까봐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이 지속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무력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걸 피하기 위해 뭐든지 혼자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남에게 절대로 약한 모습을 보이거나 의존적으로 살려고 하지 않는데 이들의 마음속에 나는 나 스스로를 잘 보살필 수 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은 필요하지 않다. 내 곁에는 아무도 없고 아무도 믿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 특징이 역으로 건강한 자아를 구축할 수 있게 하는데 이들은 내면이 강하고 끈기가 있으며 베푸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무언가를 받는 것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색해하고 주는 것을 더 안전하다고 여기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당신은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나요? 아이는 1살 반에서 4살 사이에 점점 더 자립적으로 새로운 것을 시도하며 이 시기에 자기 효능감이라는 감정이 형성됩니다. 자기 효능감이란 주변을 자신의 힘으로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감정으로 이것의 반대는 학습된 무기력입니다. 자기 효능감을 배우는 시기는 아이가 모든 일에 네 라고 대답하지 않고 스스로의 판단을 통해 아니오라고 대답하는 시기와 겹치는데 아니오는 나와 당신 사이에 거리를 두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네 라고 말할 수 있기 위해서 남에게 아니오 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하는데 우리는 아니오 라고 말하면서 나의 존재감을 확인합니다. 신생아일 때 우리의 자아를 양육자의 일부분으로서 인식하지만 아니오 라고 의사표현하면서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 인식하고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쉽게 말해 나와 너의 분리인 거죠. 그런데 이 시기에 부모가 과잉보호로 아이가 혼자 뭔가를 할 때 죄책감을 주거나 그저 붙잡아 두어 아니오를 말하지 못하게 되면 아이는 양육자와 관계를 잃지 않기 위해 자신의 의지와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억누르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행동에 제재를 가하게 되면 아이는 부모의 눈치를 보며 자신의 분노를 억누르며 감정을 통제합니다. 이런 양육 방식이 반복되면 내가 나를 부인해야만 사랑을 얻을 수 있다는 심리 구조가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아이가 어른이 되면 앞에서는 웃으며 네 라고 하지만 약속을 어기는 등 말과 행동의 모순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들은 자신을 억누르는 것에 능숙해서 인내심이 있지만 자기 안에 자기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해 자기를 속이며 아파도 아프다고 말하지 못하고 일하러 나가거나 속으로는 싫은데 겉으로는 좋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기본 감정은 무엇일까요? 이들의 기본 정서는 죄책감으로 남들이 의미 없이 하는 말도 비난과 호소로 듣습니다. 쉽게 죄책감에 빠지고 자신의 욕구대로 행동하지 못합니다. 이런 식의 생각으로 스스로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한 번쯤 누군가를 실망시키는 일을 피할 수 없는데 이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않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말을 하지 않지만 이들은 모두를 행복하게 해주었다. 나 자신만 빼고 라는 문장을 마음에 새기고 다니는 것이죠. 그건 내 탓이야. 누군가랑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나를 포기해야 해. 이런 생각들이 항상 마음 깊숙한 곳에 깔려있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당신은 누군가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며 당신은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살면서 누군가를 실망시키는 일은 필연적입니다. 그러니까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 말이죠. 앞에서 언급한 과거의 상처들로 인한 반응 패턴을 바꾸기 위해 우리는 새로운 행동 패턴을 몸에 익혀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본은 자기 자신의 몸을 느끼고 친숙해지는 것입니다. 삶의 실제성은 오직 육체를 통해 재현이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몸속에 살고 있는 것을 자각해야 하는데 정신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은 잘 알지 못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정신이 몸에서 해리되는 증상을 겪는데 이것은 자신의 몸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생기는 문제로 심신성 질병, 번아웃 증상 등의 문제로 나타납니다. 몸과 정신이 해리된 사람들은 산만하고 하나에 집중을 잘 못하거나 멍하며 심한 경우 자신의 감정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그것을 말로 표현하지 못합니다. 저자는 수시로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몸에 어떤 감각이 나타나는지 관찰해 보라고 합니다. 이때 해석하거나 평가하지 말고 그냥 인지만 해야 합니다. 처음 5분 동안 그저 몸을 느끼며 가만히 있는 것이 매우 힘들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가만히 자기 자신을 느끼면서 생긴 불안감도 편안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감정을 소용돌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을 관객으로서 감정을 관찰해야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감정을 점점 더 잘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몸을 통해 자신의 감정이나 느낌을 잘 관찰하면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지각이 변하게 되어 사람들 속에서 동떨어져 소외되어 있다는 감정도 줄어들고 불편했던 마음도 훨씬 잦아듭니다. 또한 어린 시절의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 과거를 자세히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현재 내가 무엇을 느끼는지, 나의 앞길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을 땅에 딛고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죠. 이런 인식을 알면 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하고 심층적인 내용은 책을 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은 감정에 대한 보편적인 심리가 아닌 과거 어린 시절과 몸을 통해 접근하는 점이 신선했으며 굉장히 납득이 가는 부분이 많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자기 자신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욕구를 잘 몰랐는데, 생각해보니 나의 욕구에 대해 말로 표현하거나 내 감정에 대해 깊이 들여다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정신적인 것과 사람들과 동떨어져 있는 느낌과 같은 알 수 없는 이질감, 그리고 공허함,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심리적인 현상이 우리의 몸 내부에 있었다는 점이 굉장히 도움이 됐고요. 몸의 감각에 기초한 이론은 살면서 자신을 이해하기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 유익할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자신을 이해하고 싶고 무기력, 번아웃, 무감각에 대해 더 깊이 알 수 있는 좋은 책인 것 같아요.